보관에 대한 염려가 맞아요. 굉장히 좀 크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 이 콩나물을 얼마나 잘 보관할 수 있느냐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검정 비닐봉지가 그럼 왜 비법인 건가요? 그러면 이게 왜 비법이냐? 콩나물 자체를 우리가 보존을 할 적에 가장 피해야 될 게 사실은 햇빛인 거죠. 햇빛이 쪼여지면서 광합성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콩나물을 키우면서도 위에 검은 천을 덮는 이유가 바로 그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덮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연장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쉽게 거예요. 말하면 저희도 햇빛 보면 얼굴에 이제 막 기미도 잡티 생기고 이제 생기죠. 얼굴 이제 노화가 오잖아요. 네.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1+1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는 쓰고 하나는 아직 안 썼다 그러면 그 봉지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지 마시고 겉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어둡게 보관을 하시면 훨씬 더 오래 싱싱한 상태로 보관이 가능해지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콩나물 사러 가면 검은색 덮어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콩나물을 익혀야지 되니까 제가 일단 이제 물을 끓였고요. 물을 이제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지금 콩나물이 익혀질 정도만 넣고 여기에 이제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보통 삶을 적에 넣는 소금의 양은 3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작은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서 지금 콩나물을 익힌다 그러면 보통 끓는 물에 들어가면은 한 3분 정도 되면은 콩이 익어요.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끓는 상태에서 이제 이 비등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3분 정도는 계속해서 100도로 끓는다는 얘기니까 네. 그 상태에서 3분 익혀주시면 끓는 돼요. 것도 보셔야 되고 시간도 보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두 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3분 익혀질 동안에 제가 나머지 채소를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채소는 부추, 양파, 당근 순서로 한 5cm 정도 길이가 되도록 채로 썰도록 할게요. 근데 콩나물이 잡채가 돼요? 네, 잡채는 잡이 여러 가지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채 썰어져서 이제 섞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여서 여기에 이제 어묵도 채를 쳐서 네. 당면 대신 어묵이 들어갔다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1 네. 요리네요, 요리. 저희는 이제 오뎅을 네. 고기 대신에 잡채 응용해서 쓸 수가 아, 있고 네. 비슷한 레시피의 요리가 있구나, 반찬이. 네. 얼추 시간이 돼서 뚜껑을 열고 일단 다 익었다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헤쳐서 열기를 좀 빼주실수록 좋아요. 네. 전 셰프님 이거 얼음에 저를 한번 잡아야지 않았나? 네. 근데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아삭함을 살리고 싶어서 이걸 찬물에 헹구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도 선택의 문제예요. 아삭함을 살리기 위해서 영양소를 포기하겠다? 헹구시는 거고 나는 영양을 위해서 아삭함을 좀 포기하겠다. 덜하더라도 나는 영양을 살리고 싶다 하면 저처럼 하시는 거예요. 네. 비타민 C가 물에 녹아요. 역시. 그래서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찬물에 헹구면 이제 비타민 C가 좀 빠져나갈 나는 수 있죠. 이렇게 먹는다. 네. 지금까지 천상현 셰프님은 건강은 뒷전이었네요. 근데 냉채를 만들기 위해서 찬상현 셰프님은 이제 물에 씻죠. 네. 자, 이제 어묵을 데칩니까? 네, 어묵을 데칠 건데 아까 만약에 근데 이제 콩나물을 데쳤는데 물기가 그냥 남아 있다. 그러면 물 새로 끓이실 필요 없이 이 냄비에 사실은 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가성비 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끓고 있으면 여기에 어묵을 넣어서 데치는데 그냥 살짝 담갔다 담그네요. 빼면 돼요? 이렇게 한번 데쳐만 주시면 돼요. 이거 어묵도 이제 퍼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오랫동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거는 어차피 사실 나중에 다시 채를 쳐서 잡채 같은 상태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퍼지면 안 퍼지는 상태까지 되면은 안 되고 어묵을 지금 얼마나 써시는 거예요? 지금 어묵 2장을 사각을 반으로 잘라서 그대로 채로 콩나물- 썰어주는 거거든요. 콩나물 크기만큼. 준비됐습니다. 예. 이 어묵에 들어가는 양념장은 미리 좀 섞어두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묵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타요. 그래서 아예 간장이. 간장, 그다음에 요거는 올리고당이거든요. 간장 반 큰술, 올리고당 반 큰술. 반큰술, 술 반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넣어서 요거는 미리 섞어둘게요. 자, 이제 부추, 양파, 당근 순으로. 네, 요걸 볶을 건데 일단 팬이 좀 달궈지면 식용유를 조금 넣어주시고 자, 부추는 그냥 나 바닥에 한번 누워봤어. 그러면 그냥 꺼내시면 돼요. 아, 네네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골고루 그냥 부추마다 난 바닥에 한번 누워봤어. 그럼 꺼내. 진짜 바로 꺼내네요. 오. 저기 저쪽에 녹기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저기. 괜찮아. 이렇게 좀 한번 섞어주면 돼. 셰프 정확히 봤는데 부추가 떨어지다가 그대로 온 애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살짝. 그다음에 양파. 양파. 네. 자, 우리가 이 순서를 말씀 안 하셨으면 정말 뒤죽박죽이었어요. 맞아요. 다주황색이에요, 다주황색. 양파도 오래 그렇게 익히실 필요는 사실 네. 없거든요. 그래서 매운맛만 가신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만 볶아서 이것도 꺼내주세요. 네. 그리고 소금 간 살짝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근. 그러면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너무 순서대로만 쉽습니다. 하는 거니까 네. 어렵지 않겠죠? 자, 당근은 소금을 살짝 뿌려서 볶아주세요. 요건 조금 단단한 걸리죠. 채소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묵? 기름을 두르고 어묵을 넣고 이 상태에서 가볍게 볶아준 상태에서 아까 준비해놨던 양념장을 넣고 이제 빨리 휘둘러주세요. 센 불에 가볍게 빨리 순간적으로 볶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콩나물까지 넣어서 비비면 끝인데 소금 간 한 작은술 정도 참기름 넣어서 먼저 콩나물만 묻히세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재료들도 다 기본 간이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 네. 자, 이 상태에서 콩나물이 묻혀지면 이제 모든 재료를 섞으세요. 와. 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지금 저기다가 피만 넣으면 양장피예요. 냄새도 지금 똑같아요. 아, 그래, 그러네. 집에서도 양장피 먹을 수 있겠네, 이러면. 아까 저 레시피. 여기에 이제 겨자만 들어가면 양장.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에 통깨 조금 넣어주시고 참기름. 아, 맛있는 냄새. 이러면 이제 잡채가 끝난 거예요. 네, 아, 굉장히 쉽게 끝났어요. 아니, 근데, 와,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야. 근데 이 요리의 또 장점은 뭐냐면 사실 지금 제가 넣은 양념이라고는 소금 간, 참기름, 간장. 간장 뭐 이 마늘. 그렇죠,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념은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맛 자체를 올바로 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나 해도 이 맛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장 해야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시식권 박군 한번 맛 보십시오. 조금만 담아 주십시오. 우리 박군 먼저 좀 그럴까요? 먹을 수 있게. 네. 우리가 아까 그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아, 아삭아삭 소리가. 소리가 살아있네. 쿵짝쿵짝이네. 저 이제 이 레시피 알았잖아요. 이제 양장피 안 시켜 먹습니다. 그지. 여기서 겨자만 뿌리면 양장피예요. 그리고 여기 밥 위에다 이거 덮은 다음에 계란 노른자 하나 딱 얹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덮밥으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미경 요리 연구가의 콩나물 잡채가 완성됐습니다.